어떤 기업 가치가 하루아침에 한 30배 뛰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있다면요. 아마 다들 무모하다고 하겠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칠 한국의 바이오 기업, 그 안트로젠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가 정확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3,700억 원대인 기업 가치가 무려 10조 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뭐랄까 굉장히 맹렬한 선언인 거죠. 맞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숫자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 미션은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인 ANT301을 둘러싼 이 보고서에 과학적이고 시장적인 논리를 해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극단적인 가치 평가나 특정 투자 의견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원문 아이디어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중요하죠. 자, 그럼 이 엄청난 주장의 근거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솔직히 시중에는 이미 수많은 관절염 약들이 막 넘쳐나잖아요. 도대체 이 보고서는 어떤 과학적 근거로 이 약이 기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고 확신하는 건가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타겟 환자군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관절염 진행 정도를 보통 KNL 등급으로 나누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기존 신약들은 보통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2에서 3등급, 즉 경증 환자에게 집중을 해요. 연골이 아예 없으면 재생시킬 바탕조차 없으니까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ANT301은 다릅니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끼리 직접 부딪히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답이 없는 최중증 4등급 환자를 타겟으로 하거든요. 잠깐만요. 연골이 아예 없는 뼈 위에 주사를 놨는데 그게 유지가 된다고요? 네, 놀랍게도 이 환자들에게 단 1회 주사만으로 1년 이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데이터를 냈다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와, 진짜요? 제가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 비결이 배양 방식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줄기세포를 그냥 액체에 띄워서 주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3차원 하이드로겔이라는 특수 구조물 안에서 키운다는 부분이 참 눈에 띄었어요.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염증이 들끓고 뼈가 마찰하는 그 험난한 관절이라는 우주 공간에 세포를 맨몸으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튼튼하고 푹신한 우주복을 입혀서 투입하는 셈이더라고요. 우주복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관절하는 체중 부하랑 그 물리적 마찰이 어마어마해서 일반적인 세포 부유의 형태로는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다 으깨지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드로겔 우주복은 체내 온도에 반응해서 겔 형태로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세포를 완벽하게 보호해리죠.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이 줄기세포들이 관절 내에서 염증을 막 일으키는 나쁜 대식세포들을 감지해요. 그런 다음 이들을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착한 대식세포로 완전히 탈바꿈시킵니다. 아, 세포의 역할을 아예 바꿔버리는 그 대사적 재프로그래밍을 일으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니 근데요, 기술도 이렇게 혁명적이고 임상 결과도 그렇게 극적이라면 여기서 당연히 모순이 하나 생기잖아요. 왜 이 기업 가치는 10조 원 근처에도 못 가고 지금 3,700억 원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뭔가 인과관계가 안 맞는데요? 아, 그 부분이죠. 보고서는 그 간극을 극심한 정보 비대칭성과 시장의 오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오해요. 네, 타 법인 투자 손실 같은 단기적인 재무적자 문제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근본적으로 바이오 시장 특유의 단일 파이프라인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큽니다. 아, 주력 신약 하나가 미끄러지면 다 끝이다. 이런 두려움이군요. 맞아요. 아무리 데이터가 좋아도 FDA 승인 문턱에서 실패하면 기업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시장에 엄청 보수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과거에 비슷한 질환에 2에서 3등급을 타겟했던 코롱 티슈진이 한때 시총 7조 6천억 원을 넘겼었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유전자 조작 리스크도 없고 타겟 범위도 훨씬 넓은 ANT301의 진가를 자본시장이 아직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아무리 데이터가 완벽해 보여도 시장은 그 단 한 번의 실패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이 성과를 일단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투자 심리가 위축됐어도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이토록 완벽한 임상 데이터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요?
이 보고서는 시장의 이런 얼어붙은 의구심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로 그 방어 논리로 등장하는 게 강력한 후속 파이프라인입니다. 아, 하나의 무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POM-LBHDU라는 대상포진 및 근감소줄 치료제 후보 물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잠깐만요. 감염병인 대상포진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무슨 상관이죠? 완전 다른 병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두 질환 모두 근본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그리고 세포 재생력 저하에서 출발하거든요. 아하, 노화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이 물질은 기존 치료제 대비 100배 이상 강력하게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 반응을 보여줬고요. 동시에 손상된 신경과 근육세포의 재생을 돕는 이중 효과를 냈습니다. 와, 100배요? 네, 그래서 보고서는 이것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모멘텀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심층 분석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하네요.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미국 FDA 임상 진입과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는 순간 이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거칠 거다. 그리고 ANT300이 거대한 인공관절 수술 시장을 통째로 흡수하면서 엄청난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거라는 선언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수술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던 중증 환자들에게 수술 대신 주사 한 대라는 전혀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네네. 그것이 바로 이 보고서가 바라보는 10조 원이라는 가치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인 셈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탐구를 듣고 계신 당신,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이드로겔이나 대사적 재프로그래밍처럼요. 노화로 닳아 없어진 조직을 수술로 도려내는 대신 우리 몸의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스스로 복구하게 만드는 시대가 정말로 온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제약 산업의 판도를 넘어서요. 인류가 피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노화와 수명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